자, 미국 대선에 아마 머지않아서 북한 이슈가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은 미국의 9.11, 그 2001년이죠. 15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이렇게 노동절 연휴가 있고 이런 사이에서 미국이 정신이 좀 없었는데요. 아마 북한의 그 핵실험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이 시카고까지 공격이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면서 불량 정권은 멀지않아 미국 시카고를 공격할 무기를 가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북한이 ICBM, 즉 KN-08에 대한 협박을, 즉 ICBM 장거리 미사일, 미국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을 통한 이 미국의 협박이 먹혀들고 있어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의 비행은 온도 변화와 진동을 견딜 수 있는 탄두 등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북한은 예상보다 빨리 기술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와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뉴욕타임즈는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2020년이면 핵탄두가 장착된 믿을만한 ICBM 제조 기술이 완료될 거다. 이래 봤고, 이때쯤이면 북한이 최대 100개의 핵탄두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그 정도의 핵물질을 확보할 거다. 보스턴 글로버는 4년 뒤에는 미국 주요 도시들이 북한의 타켓이 될 거다. NYT는 북한이 작고 빠르고 가볍고 놀랄 만큼 성능이 개선된 완벽한 미사일 개발에 매달려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와 속도, 그리고 발사 후 연기 색깔 변화,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위성들이 계속 살펴왔는데 최근에 연기가 훨씬 선명하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생하고, 이 북한이 새로운 개선된 미사일 발사 추진체와 연료를 쓰고 있는 걸로 이해한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는 최근에 레이건식의 강화된 국방 어떤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통 보수, 공화당의 보수 국방 노선으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자, 이 부분 또한 미국 대선에서 향후 큰 쟁점이 될 건데요. 그 부분은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훨씬 미국 국민들에게 잘 먹혀들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한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전제는 계속 있겠지요. 자, 그런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힐러리에게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노동절 표심을 열어보니까 힐러리가 아슬아슬하게 리드하고 있다라는 또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 자, 그러면서 트럼프 힐러리가 1에서 4%를 앞서고 있어서 회복세다. 오차 범위 아니라 안심은 못하지만은 또 성소수자 집회에 나간 힐러리가 트럼프 지지자의 절반은 구제 못할 지경이다라고 막말을 했다가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힐러리는 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절반은 개탄할 만한 집단이라 부를 수 있다. 힐러리는 이들은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고 동성애 외국인, 이슬람 혐오 성향을 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 차별 성향을 트럼프가 오히려 더 부추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뒤에 선 절반의 사람들은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들이 미국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트럼프는 힐러리가 나의 지지자들,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을 아주 심하게 모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발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힐러리는 비판이 커지자 곧바로 성명을 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절반이라고 말한 부분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렇게 얼버무렸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트럼프가 많이 약진했다면 김을 빼는 뉴스들을 생산해내는데요. 근데 뭐 뉴스가 대선의 결과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민심이 크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노동절 5일 연휴 이후에 이렇게 팽팽해지는 쪽으로 가서 판세는 더욱더 안개 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대선은 10여 개가 되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한 번은 공화당 한 번은 민주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 중요한데, 이 조사에서요 최근에 4개 지역의 스윙 스테이트 조사를 했는데, 애리조나 힐러리 41, 트럼프 42, 그 다음에 조지아 힐러리 43, 트럼프 46이고, 여기는 두 군데는 트럼프가 앞섰습니다. 힐러리는 네바다 45, 트럼프 44, 뉴햄프서 힐러리 42, 트럼프 41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거나 안 그러면 1%씩 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군데는 이제 예측 불허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미국 최대 주의 중에 하나인 플로리다에서 힐러리 44, 트럼프 42로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이것도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만 힐러리가 트럼프를 한 7% 현재 앞서고 있다는데요. 자, 전체 경합주 평균을 내니까 힐러리가 트럼프한테 1%를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힐러리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70%대로 또 낮아졌습니다. 자, 여기에요. 힐러리가 지금 건강 이상설이 정폭됐습니다. 아침에 TV에서 많은 사람이 봤을 겁니다. 힐러리가 이렇게 성합차를, 이렇게 자신이 이제 선거 캠페인 차인 성합차를 타러 가다가 휘청휘청해서 질질 끌려서 부축을 밟고 들어가는 모습이 9.11 15주년 추도식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자, 힐러리는 9.11 테러 15주년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일찍 자리를 떴는데요. 이 유튜브에도 지금 올라있는 동영상에 보면 힐러리가 차량에 올라타려고 몇 발자국을 떼는 순간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호원들이 힐러리를 부축하고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경찰한 소식통은 이 힐러리가 졸도한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그 힐러리 측 대변인은 힐러리가 아침 추도식에서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 딸의 아파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힐러리가 의료적 사건으로 추모식 현장을 일찍 떠났고 차량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것처럼 보였다 라고 했고, 경호원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아시는 어떤 의사분은 힐러리 지금 화면 상태를 보면 정관증, 즉 내전증, 관질 증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관질의 발작 원인은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힐러리가 보이고 있는 어떤 태도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을 하기에는 이 스태미나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아마 이 문제가 또 다른 또 이슈로서 지금 이렇게 먼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 힐러리가 추도식에 참가했다가 휘청거리는 장면도 한 사람이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방송과 언론에 퍼져나갔고요. 자, 힐러리는 또 딸 집에 가서 쉬다가 나와서 아주 좋더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자신에 대한 괴상한 모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지난 5일에는 클리블랜드 유세에서 2분가량 기침이 멈추지가 않아 굉장히 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는데, 트럼프를 생각하면 알레르기가 생긴다라고 농담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트럼프는 힐러리 편드는 미국 언론이 힐러리의 건강 문제를 제대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의 대리인격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이 주류 언론이 증거를 감추고 있는데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가 힐러리 질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힐러리가 실어증을 앓고 있거나 은밀한 질환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는 두 사람 모두 다 건강진료 기록을 따보자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에서 이렇게 건강 문제가 부각된 적은 레이건 때 말고는 저는 처음이라고 보는데요. 전 세계의 안보와 외교, 지정학적인 어떤 충돌 등에 매우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깜빡깜빡 중요한 순간에 지금까지 목격된 것만 해도 10여 차례 이상이 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면 저것이 과연 미국 사람들이 힐러리를 어떻게 생각해서 표를 던질 건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힐러리는 이메일 게이트 뿐만 아니라 클린턴 재단, 건강 이상까지 지금 이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한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국방부가 12일 한일 군 당국 간 북한 핵미사일 위험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보적 관점에서 필요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할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진작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수차례 한국이 일본과 이 부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반대로 이 부분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큰 어떤 반민족 행위인 것처럼 몰아왔습니다. 좌파들이 이렇게 쳐놓은 그물의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아야 되죠.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 8월 초에 미사일, 핵 등의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미사일 종기 경보를 하려면 정보 공유 분야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고 영내에 있는 국가들 간의 나은 협력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 양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이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 정부는 이걸 하라고 쭉 해왔죠. 이명박 정부 때 하겠다 하다가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설거머니 철회했죠. 자, 현재 한일 간의 협정이 필요하다라는 분위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있다. 현재 북한의 위협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 이 한일이 미국과 더불어서 3국 간의 정보 공유 협정을 맺어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과 일본은 없이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한일 양국 간에도 맺게 되어서 완벽한 정보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게 있어야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핵실험을 할 때 일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일본은 이런 정보 입수 기능에서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지스함이 또 상당한 기능도 하고 있고요. 일본의 그런 어떤 능력도 해상 초계나 또 잠수함, 구축함, 또 각종 레이더 등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 우리보다 더 정보를 잘 입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측이 계속 조기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빼왔는데 이번에는 이걸 체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하길 바랍니다.